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를 걸쳐서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조금 전에 SNS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이 탈당해야 한다, 새 살림을 차릴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찐윤이라고 불리죠. 이철규 의원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대북 송금의 이화영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화영이 이 보석신문에서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재명은 여기에 대북 송금의 공범으로 되어 있다. 이 대북 송금은 제3자 뇌물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징역형, 무기징역이 예상이 되는데 이 이화영 재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 향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이다. 정치적 사건이다. 이 재판부를 협박을 한 것입니다. 압박을 하면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이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왜 그런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고 이화영을 보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이화영의 변호사들이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한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TV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송은재TV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연일 한동훈을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당을 망치는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무슨 당이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 살림을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댓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스스로 탈당하라. 잘 생각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애라고 이야기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동훈에 대해서 거의 욕설, 패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글이 홍준표가 소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 SNS에서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탈당해서 신당을 차릴 경우에 국민의힘은 엉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홍준표가 자신도 탈당을 해서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철규입니다. 찐윤. 요즘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철규가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홍준표에 대해서 발언을 좀 자제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철규가 당의 분란을 가져오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철규를 중심으로 해서 친윤 일부에서 한동훈 당대표 출마를 반대를 하고 한동훈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지도 모른다. 친윤 일부가 탈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당선인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수호대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오히려 아니다, 대통령인 자신이 국민의힘 당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유상범도 친윤,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죠. 유상범도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흥분해서 그런 소리를 한, 기분에 따라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인데 가치가 없다. 누가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누가 탈당을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 이런 건 생각해 볼 수도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유상범도 한동훈이 대권을 위해서는 당대표 출마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탈당이니 이런 말들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새 살림을 차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로부터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홍준표는 스스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나가면 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죠. 홍준표는 거의 해당 행위입니다.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당에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어느 선을 넘어섰다,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한동훈의 출마 여부를 놓고 이런 식으로 폐악질을 하고 이런 건 해당 행위에 불과하다. 이건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읽힙니다. 친윤 의원들까지도 지금 홍준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준표가 한동훈 출마를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논쟁이 오세훈 시장이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그러니까 해외 직구라고 하죠.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해외 물품을 직접 구입을 하는 것. 이게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 전체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 소비자의 권리를 너무 빼앗는 것이다.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이 좀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승민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유승민은 정부가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유승민도 잘못된 겁니다. 한동훈이 적절합니다. 오세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한동훈, 유승민 모두 묶어서 여당의 중진 인사들이 좀 처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이 지금 규제가 중국을 비롯해서 이 일부 유아용품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직구 시에 KC 인증 의무화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걸 너무 한쪽 편만 드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오세훈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오늘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 건강한 지적을 하는 것이 왜 처신이 잘못된 것이냐. 건강한 지적을 하는 것과 이렇게 처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어느 국민이 이걸 동의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처신이라는 발언, 이렇게 처신이라는 말을 쓴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당의 중진이라면 SNS에 글을 올리기보다는 대통령실이나 이 정책 충분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걸 바로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건 오세훈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정책 토론이었습니다. 정책 토론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되죠. 많은 부처가 또 관계가 됩니다. 정책 토론은 이렇게 건강하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SNS에 지적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즉각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과를 했습니다. 당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 또 국민들과 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게 지금 정부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세훈 말대로 중국이나 일부 이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좋으냐를 놓고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죠. 이걸 정부를 향해서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한 유승민도 잘못된 것이고 오세훈이 이걸 가지고 처신 어떻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세훈이 홍준표처럼 이 윤석열 정부를 그냥 편들려고 한 것인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 이간질에도 좀 가담을 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좀 드러내자 친윤 쪽으로 좀 이렇게 손짓을 하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세훈이 한동훈의 이 지적에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실이 적절하게 철회를 결정을 했고 사과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철회를 하고 사과했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회한 것이, 사과한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이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좀 설익은 부분이다라는 지적도 하는데 이건 설익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규제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냐. 과도해서도 안 되고 이거 기업도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도 또 소비자, 이 더 크게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균형점을 찾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건강한 논쟁은 더 많을수록 좋다. 오세훈, 유승민 모두 잘못된 것이고 한동훈의 지적이 적절했습니다. 한동훈은 무식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좀 과도하다.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게 오세훈이 반발하다가 정말 개망신을 당한 것이고 이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철회한 또 사과를 한 대통령실의 결정도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철회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가 이제 이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판결 다음 달 7일 이제 내려집니다. 검찰은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이화영이 자신을 좀 보석시켜 달라. 몸이 좀 아프다. 뭐 그래서 보석이 좀 필요하다. 자기는 이제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황장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시켜 달라고 해서 이 결정은 이제 내일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을 시켜달라고 하면서도 왜 보석이 돼야 되는지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법방해, 재판 지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한 게 이 이화영입니다. 1년 동안.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법방해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보석해서는 안 되고요. 이화영의 1심 판결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15년 징역형인데 제3자 뇌물입니다. 북한에 100억 원을 보낸 것이죠. 쌍방울을 통해서. 이재명이 공범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지금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오늘 이 이화영의 변호사입니다. 김현철 변호사. 이 김현철 변호사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변론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대북 송금 이 사건이 이화영과 이재명이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 권력 향배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 이 유죄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재판부를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재판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재판부를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제3자 뇌물입니다. 특가법상 뇌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 무기형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스스로 변호사가 실토를 한 겁니다. 이화영이 1심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도 공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화영보다 형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을 수는 없는 그런 공범인 상태다라는 걸 자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인을 하면서 이재명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재판부를 협박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 구속영장을 놓고 기각을 하면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노리고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대북 송금 1심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이화영, 이재명 측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화영에 대해서 보석 청구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보석을 해줘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이 없다. 그동안 1년 넘게 재판 지연을 시도해 왔습니다. 각종 증거인멸, 검찰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대북송금 이화영의 1심 판결 다음 달 7일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은 정치적, 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